성장 여행을 오늘 할 건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려보려고 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성장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네. 성장을 원하시는가요? 예, 다들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성장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세요. 개인의 선택이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갈 거야. 별로 성장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나는 좀 성장을 하고 싶어 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근데 성장을 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장을 잘하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된다.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동기부여나 그렇죠? 마인드죠. 그리고 어떤 전략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실행이 굉장히 안 되고 전략도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성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마인드,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방법인데 마음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내는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을 계속 강요하면 힘들거든요. 성장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면 마음이 신호를 보냅니다. 힘들어. 좀 쉬었다 가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일단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방법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고 지금 내 삶은 다큐멘터리로 좀 찍고 싶은 심정이에요.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데 나는 뭐 작심삼일이고 계속해서 용기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좀 맞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2가지 측면에서 오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큰 그림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는 필요한 역량이 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지속 가능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이 3가지가 중요한 3축이고 각각의 요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인드에는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동기부여나 끈기, 열정, 그리고 신념 같은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역량에도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볼 2가지 역량은 자기 이해 역량과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사실 이 요소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성장 여행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이 마인드라고 했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번입니다. 그 중에서 영순위는 바로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2017년에 인문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자의 직업이 좀 독특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의사인데 의사면 사실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연봉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원래 그런 거래요. 어른이건 학생이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 자신이 자기를 끝까지 인정해주고 좀 바라봐주는 게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적으로 좀 충만한 자아가 되어야지 자존감을 꾸준하게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한 자아는 뭐냐면 매일매일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존감 수업에 나왔던 방법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일과가 좀 많이 힘들고 지치고 했다면 오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나한테 토닥이면서 오늘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잘했어. 라고 아주 오그라들 수 있지만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어. 정말 지금 힘들면 시간을 좀 가져도 좋아. 오늘 좀 힘들었으면 오늘 뭐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분출도 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매일매일 충만한 자신을 위한 활동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인드의 요소는 바로 이제 동기부여인데 정말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되고 작심삼일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열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열정의 의미는 열렬한 애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무언가 시작할 때 반짝했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정을 좀 오래 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는데 소개해드릴 동기부여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핑크핑크한 다니엘 핑크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동기부여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동기부여는 일단 큰 그림으로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가 있는데요. 외적 동기부여, 이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당근과 채찍이에요. 이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고 내적 동기부여가 지속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인데 거기에는 첫 번째로 주도성, 두 번째는 전문성, 세 번째는 목적의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도성은 자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은 의미 있는 것을 잘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다음에 목적의식은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책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좀 끌리는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심리 이론가가 쓴 책인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부여의 기법은 없다. 다시 말해서 동기부여는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내면이 뭐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좀 들여다 봤더니 방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 핑크의 이야기가 다시 보였어요. 세 가지 요소의 끝에 모두 다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욕구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대신에 그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자신만의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진짜 의미 있는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안에 내 마음이 가는 어떤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움직이는 원천이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나만의 의미입니다. 나만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의미 있어요.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할 거예요. 그거 저한테 의미 없는데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저한테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렇죠? 네.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고 가치관도 다르고 너무너무 상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연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바로 앞에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인데 책으로 유명하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사실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살인을 이제 저지른 나치의 어떤 역사적인 슬픈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죽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근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많이 읽으면서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의미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좀 지탱해 준대요. 나만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의미의 특성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개별적인 의미는 자신만이 실현시킬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신만의 의미, 나만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다른 것들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석이 될 수 있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연구의 중간 결과물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기한테 의미 없는 건 하고 싶지 않고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마인드 요소 중에 다음 요소는 바로 끈기인데요. 정말 이제 어려운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열정과 끈기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심리학자는 이런 인간의 질문을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질문은 제가 20살 때 제 자신한테 던진 질문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20살 때 저는 자존감도 낮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별로 잘하는 게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없고 끈기도 없는데 과연 이런 내가 열정과 끈기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경험을 좀 이어가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도 연구 결과 그 결론을 같이 내렸습니다.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들어봐야겠죠,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좀 더 들어봤더니 2016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릿이라는 책에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일단 그릿의 개념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끈기가 강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을 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보와 메시지와 데이터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식 공유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일단 들어봐야 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목적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질문을 제대로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끈기 있게 오래 하는 두 번째 자산은 바로 목적의식을 자신이 직접 갖고 있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좀 알아가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하면서 분명히 성장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실패도 성장의 일부고 성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3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한 게 희망을 좀 갖는 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고 그 끈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산은 성장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부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인드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신념인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렇죠. 굉장히 오그라드는 상황이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과 마주치는 시간이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작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외출 준비할 때인데 잠깐이지만 자신에게 좀 더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순간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 질문을 던졌거든요.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어느 정도 믿을까? 근데 적당히 믿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 믿으면 잘하겠지 였어요. 근데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끝까지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적어봤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 라고 적고 이 메시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노트의 맨 앞에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주 보겠지 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그랬더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제 행동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의 마지막 마인드 요소로 신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끝까지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끝까지 자신을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적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 축이었고 두 번째 축이 바로 역량이었습니다. 역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의 요소는 바로 자기 이해 역량인데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 자기소개서를 갑자기 써야 할 때 어렵죠. 조금 더 하면 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쓰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또 알아가는 자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등한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재료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인생의 소중한 재료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질문을 좀 하고 기록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 여기서 내가 뭘 느꼈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을 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뭘 배웠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난 좀 뭘 해야겠다 라는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feel, learn, do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도 좀 도움이 되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경험을 하는 걸 좀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온 기록이 있는데 제가 저희 생일 때마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50살이나 70살 가까이 이제 많이 나이를 먹게 되면 나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좀 정리를 하고 흐뭇하게 바라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좀 정리하니까 재미있는 일이 펼쳐졌어요. 지금 10대 한번 얼굴을 보시죠.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 나가면서 그리고 좋은 어떤 방법이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좀 믿기 시작한 거죠.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좀 힘들 땐 쉬어가도 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기록하는 게 자기 자신을 아는데 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정리를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이제 흘러갔고 경험이라는 재료를 그냥 흘려보낼 가능성이 좀 높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오고 있고요. 제 나이가 궁금하시겠지만 참으시고요. 여기 33까지 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즐겁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할 만한 건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역량 중에 이제 두 번째 역량은 중요한 게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좀 발견을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일관되게 잘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강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재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경험이라는 재료를 좀 돌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기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는 좀 빨리 하는 것 같다. 재미있게 하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재료를 천천히 바라보고 정리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발견한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강점으로 만들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조금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잘하는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좀 더 강점으로 만들어야 계속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연습이나 훈련 또는 지식이나 학습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좀 획득하고 재능에서 강점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강점은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견한 재능을 강점으로 개발해서 그 강점을 자신의 삶의 영역, 일의 영역, 역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고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건 또 중요한 성장을 위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술인데요. 마인드라는 축을 하나 살펴봤고요. 그리고 역량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앞에 있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경험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적 지식 또는 그 외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기술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체계가 있으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게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기술 부분의 방법은 제가 개발한 건데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만의 프레임. 이 프레임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노트에 그릴 수도 있고 엑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내가 뭔가 성장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 막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가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엔 이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뭐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의미 있는 비전 형태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나 다이어트해서 3kg 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나는 매일매일 꾸준한 독서를 한다 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가치관이 있을 텐데 위에 가치관도 한번 적어보고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번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사회생활 할 때 좀 인정받고 싶고 직장생활도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성과도 잘 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막연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막상 적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적었으니까 책임감도 좀 갖게 되고 이렇게 행동을 좀 더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연할 수 있지만 질문에 내가 직접 대답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 이 나만의 프레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강연의 초반에 살펴본 동기부여 요소에서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도성, 전문성, 목적의식인데 이 3가지가 이 프레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주도성은 자신이 직접 프레임을 설계해 보는 거예요. 직접 써보고 질문에 대답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도성을 좀 발휘해 보는 거고 전문성은 이제 여기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좀 더 고민해 보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전문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은 우리가 대답을 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비전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자신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나만의 프레임이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엑셀로 작성해도 좋고 또는 자신의 노트에 작성해도 좋은데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3가지 축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3가지 축이 마인드, 역량, 그리고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 동기부여, 끈기와 열정, 그리고 또 중요한 자신을 끝까지 믿는 신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역량 측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프레임을 좀 설계해보고 질문에 답해보고 나의 매일매일과 연결하는 도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여러 가지 요소와 방법, 마인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좀 끌린다 라는 것을 가져가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과정 마치고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추천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심삼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제가 실천했기도 했고 제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추천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였는데 노트를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좀 비싼 노트 사야 돼요. 우리 하드커버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성장 노트라고 기록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적어서 책임감을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들었던 좋은 메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들어온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펼쳐져요. 또 적으려고 펼쳤더니 저번에 들었던 그거와 비슷하네.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 과정은 통합을 하기 시작해요. 저번에 이거, 지금 이거 중요하구나. 이걸 좀 해봐야겠다. 라는 성장의 밑거름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하나 마련하시고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노트 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언제 또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마주하는 것들을 기록하시고 기록하면 조금 더 즐거운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법까지 추천하면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